엄마, 음식 정말 대박이었어. 친구들이 엄마 손맛이 최고라고 감탄했어. 그 말을 듣자 속에서 억눌렀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온종일 고생하며 준비한 음식을 보고도 지훈이는 그냥 즐겁기만 한가 싶은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왔죠.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쏘아붙였어요. 그래, 지훈아, 내가 내 마음을 짐작이나 할까? 아침부터 장 보러 나가서 무거운 짐 들고 돌아와서 하루 종일 주방에서 고생했다. 팔도 저리고 허리도 아파서 이제는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야. 지훈이는 내 얼굴에 담긴 불편한 기색을 그제야 눈치챘는지 살짝 당황한 얼굴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고 나는 감정이 더 북받쳐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너 알아? 다들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더라. 내 아내가 내 엄마를 집안일 돕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내 엄마가 고작 그 정도로 소개될 만한 사람이니? 수진이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친구들한테 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편한 설명으로 될 일인가 싶었죠.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쏘아붙였어요.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를 도움이라고 부르며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었어? 그럼 적어도 당당하게 내 시어머니라고 소개는 했어야지. 내가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수진이는 미소를 거두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맞받아쳤어요. 어머님, 그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어머님 덕분에 음식 맛있게 먹었고 고마워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냥 제 친구들한테 좀 있어 보이려고 한 건데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며느리 수진 씨가 시어머니인 사연자 김인영 씨를 친구들에게 도우미로 소개해서 갈등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아들 지훈 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 같네요. 일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인영, 올해 61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하루하루가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젊은 시절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지훈이를 혼자 힘으로 키웠어요. 막막한 시절이었지만 밥벌이 하려고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일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죠. 그래도 내 자식, 지훈이가 눈에 밟혀 마음을 다잡고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지훈이는 착실하게 잘 자라줘서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결혼도 했지요. 며느리 수진이는 지훈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참 똑똑한 아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후에 손녀 나영이까지 태어나면서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며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훈이 부부가 맞벌이라 손녀를 돌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집안일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더군요.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할 때마다 둘 다 지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괜히 가슴이 아팠어요. 안 그래도 나영이 키우는 게 빠듯할 텐데 두 사람 모두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고 거기에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제대로 쉴 틈이 없어 보였어요. 나중에는 가사 도우미까지 부르며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압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죠. 나도 지훈이와 가까이 지내고 싶고 이렇게 고생하는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둘에게 슬쩍 물어봤죠.
지훈아, 수진아, 나랑 같이 사는 건 어때? 내가 손녀 나영이도 돌봐줄 테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면 너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너희가 필요할 때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으면 좋잖니? 제 제안에 지훈이 부부는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솔직히 너무 기뻐하는 얼굴에 나까지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죠. 수진이도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사실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사 도우미도 매일 부르기도 부담이 돼서 어쩌나 고민했어요. 그럼 결정된 거네. 우리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는 한 집에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젠 나영이를 돌보는 일도 집안일도 나눠서 할 수 있으니 지훈이 부부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참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눈 떠서 손녀 나영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나영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밥상 앞에 모여 앉아 가족들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 사이에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바로 손녀를 돌볼 때 생긴 일이었죠. 제가 나영이를 돌보며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손주를 키우는 건 자식 키우는 것과 또 다르다는 거였죠. 특히 요즘 부모들은 육아에 대해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더라고요. 우리 때는 아이가 배부르고 건강하게 자라면 되는 거였지만 요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 봐요. 나영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며느리 수진이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영이가 입에 넣는 모든 음식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신경 쓰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 나영이가 좋아하는 사과가 잘 익어 있어서 얇게 깎아주었죠. 나영이는 입가에 묻히며 참 잘 먹더군요. 할머니가 깎아준 과일이라서 그런지 어찌나 좋아하는지 볼이 터질 정도로 우적우적 먹는 게 정말 귀여웠어요. 둘이 앉아서 사과를 먹으며 웃고 있는데 때마침 수진이가 퇴근에 들어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던 찰나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곧장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지켜봤더니 수진이는 나영이 손에 들린 사과를 보고 표정을 확 굳히며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나영이한테 사과 주셨나 봐요? 그래, 나영이가 어찌나 잘 먹는지. 사과가 이렇게 맛있는데 많이 먹여야지. 그런데 수진이는 차가운 얼굴로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나영이 아직 너무 어려서 이런 거 먹이면 안 돼요. 나영이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과 한 조각이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과일이 뭐 잘못된 음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 나영이한테 안 좋은 걸 준 게 아닌가 싶어 내심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수진아, 과일이야말로 몸에 좋은 음식 아니니? 나영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할미가 해주는 거 하나 못 먹이겠니? 어머님,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과일도 당분이 많아요. 아무 때나 이렇게 먹게 하면 나영이 식습관이 잘못 들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손녀가 이토록 맛있게 먹는 걸 나누고 싶은 게 할미 마음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다시 한마디 했어요. 수진아, 어쩌다 한 번씩 주는 거잖니.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니? 애도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챙겨준 건데
어머님, 그냥 제가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 주세요. 그래야 나영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워서 숨이 턱 막혔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의 허락을 얻기 전에는 나영이한테 뭘 주는 것도 불편해지더군요. 단지 간식을 챙겨주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참 씁쓸하고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 나영이 생일이 되었을 때였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이잖아요. 제가 나름 손녀에게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그때도 수진이가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어머님, 나영이한테는 케이크 주지 않으셨으면 해요. 생일이라도 그런 건 좀 자제하는 게 나영이한테 좋아요. 순간 기분이 확 상하는 걸 억누르기 어려웠어요. 아니, 손녀 생일에 케이크 한 조각 못 먹이나 싶어서요.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아, 내가 나영이 건강을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구나. 나영이도 즐거운 추억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수진이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단호하게 선을 긋더군요. 이건 나영이 건강을 위해서라면서요.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가 싶어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이후로도 별거 아닌 일들로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나영이에게 다가가는 게 무섭고 두려워지더군요. 어쩌다 내 손으로 직접 돌봐주고 주고 싶은 걸 주고 싶은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되었나 싶었어요. 자꾸만 눈치를 봐야 하고 나영이를 생각해서 조심스레 다가가는데도 여전히 수진이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와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쌓일 대로 쌓이니 이러다가는 정말 지훈이 부부와도 거리감이 생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도 평생 가정을 책임지며 살았고 무려 식당 일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정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 왔으니 청소나 정리에는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는 예전같이 빠릿빠릿하게 하진 못하지만 여전히 방 구석구석 살피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죠. 게다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들어온 것이니 내 몫은 내 몫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더니 청소 상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기 거실에 먼지가 좀 쌓여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내가 청소를 안 했던 것도 아닌데 먼지 얘기를 들으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나름 꼼꼼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수진이가 유독 꼬치꼬치 흠을 잡는 느낌이었거든요. 수진아, 방금 내가 바닥도 쓸고 닦았는데 먼지가 남아 있었니? 어머님, 저기 구석 쪽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책장 위에도 먼지가 좀 뽀얗게 쌓여 있고요. 구석구석까지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죠. 나는 마음이 씁쓸해지면서도 차마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 사람들은 참 기준이 높구나 하고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수진이가 집안 곳곳을 샅샅이 살피며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실 먼지에서 시작해 다음엔 창틀, 또 그 다음엔 욕실 타일 구석구석까지 손을 대지 않으면 불만을 품는 눈치더군요. 어느 날은 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또 눈치를 주는 거예요. 어머님, 저기 냉장고 손잡이 좀 보세요. 지문 자국이 많아서요. 요즘은 항균 시트도 붙일 수 있다던데. 그 말을 듣고서 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부터 나영이 챙기고
집안 청소하고 식사 준비까지 하는데 겨우 그 작은 얼룩까지 내 탓인 양 말하니 억울하더라고요. 수진아, 내가 청소만 하루 종일 할 수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한에서 다 하고 있어. 자꾸 지적하니까 나도 신경이 많이 쓰이네. 수진이는 그제야 내 얼굴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여전히 말끝을 흐리지 않고 대꾸하더군요. 아, 어머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가끔 친구들이 와서 보면 어머님이 살림을 도와주신다면서도 여기저기 지저분하다고 느낄까봐 신경이 쓰여서요. 그냥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저분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도저히 참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가족끼리 할 말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수진아, 내가 청소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손보고 나영이도 봐주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 있는 건가 싶기도 해. 정 안 되면 너도 도우미를 다시 부르든지 나 혼자서는 다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진이는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다시 침착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건 좀 부담이 돼서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면 그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냥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만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 맞춰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 이후로는 정말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군요. 나는 수진이가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쁜 와중에 내가 집안일을 도와주길 원하면서도 정작 내 방식대로 하게 두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조금 챙겨왔거든요. 돈도 아끼고 반찬도 풍성하게 먹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걸 본 수진이가 또 정색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식당에서 남은 거 가져오신 거예요? 응. 가게에서 남아서 그냥 조금 챙겨왔지. 이것도 버리기 아까워서. 그럼 이거 다 먹고 반찬통이랑 다시 가져가고 하셔야 하기도 하고 이런 거 굳이 가져오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위생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 위생이라니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니, 그동안 내 손으로 음식을 해왔고 늘 위생도 신경 썼는데 그 한마디에 마치 내가 더러운 음식을 갖고 들어온 사람처럼 들리더군요. 수진아, 내가 그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위생만큼은 철저히 신경 써왔어. 너희 먹이려고 가져온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구나. 어머님, 저도 알죠. 어머님이 잘 신경 써주시는 거 알지만 식당에서 나온 건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나영이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거니까요.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나는 순간 속이 답답해져서 차라리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 나영이도 돌봐주고 지훈이 내외도 돕고 싶어서 들어왔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간섭을 받으니 정말 내 자존심이 계속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수진이 앞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더 깔끔하게 하려고 해도 수진이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만 보였나 봐요. 다시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피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석구석 닦고 청소기를 돌리고 수진이가 신경 쓸 만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게 됐죠. 점점 내가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나는 내심 지훈이가 뭔가 말을 해주길 바랐어요. 지훈이가 돌아와서 내가 수진이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눈치채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요. 하지만 지훈이 역시도 맞벌이로 바쁘다 보니 내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퇴근 후
갑자기 웃으며 내게 다가오더군요. 이번에는 사근사근하게 부탁을 하나 하겠다며 말을 꺼냈어요. 나는 또 무슨 말인가 싶었죠. 이번엔 또 나한테 뭘 요구하려는 걸까 싶어 조금 불안했어요.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제가 동료들을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동료들 초대라. 나는 그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뭐 친구들 불러서 편하게 놀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 동료들 부르는 거야 좋은데. 그럼 내가 나영이 데리고 외출을 할까? 아니에요, 어머님. 굳이 나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집에서 계시면 돼요. 대신 그 친구들에게 우리 집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를 해놔서 어머님이 음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나는 마치 벽돌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집 음식이 맛있다고 해놨다니 결국 내가 밥을 차려주길 바란다는 거잖아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아, 지금 나보고 네 친구들 식사까지 준비해달라는 거야? 이건 좀 선을 넘는 거 아니니? 수진이는 순간 당황하는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면서 답을 하더군요. 아, 어머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잘하시던 거 해주시면 돼요. 사실 친구들한테 자랑 좀 했거든요. 음식을 어머님이 다 준비해 주시면 수고비도 드릴 테니까요. 나는 잠깐 실소가 나왔어요. 수고비?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더군요. 아니, 내가 내 도우미도 아니고 무슨 수고비까지 받으면서 이런 걸 하라는 거야? 수진아, 내가 너희를 돕고 손녀 돌보려고 들어왔지. 내가 사람들 불러서 대접하라고 도우미 하러 들어온 거 아니야. 내가 준비해주고 싶어서 준비하는 거랑 이렇게 무슨 부탁을 들으라고 하는 거랑 같니? 수진이는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며 여전히 무언가를 더 부탁하고 싶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부탁이 더는 참기 어려운 선을 넘어섰다고 느낀 날이었어요. 친구들 모임까지도 내가 음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라니 도우미도 아니고 말입니다. 수고비 운운하며 식사 준비를 부탁하던 수진이의 말투가 계속 떠오르더군요. 솔직히 그때 좀 더 강하게 거절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 지훈이를 생각하니 결국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음식을 대충 준비할 수도 없으니 손 많이 가는 메뉴로 차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하러 나섰어요. 생선부터 갈비, 다양한 재료들을 다 사다 보니 손에 쥐는 것마다 무거운 것들 뿐이었죠. 한 손에는 생선이랑 고기를, 다른 손에는 야채며 조미료까지 가득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팔이 저릿저릿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지훈이가 데려다 주고 오면 좋으련만 지훈이는 일이 있다고 손님 맞을 시간엔 없고 모임 중간에 집에 들어올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지훈이는 전날 저녁 죄송하다고 하면서 꼭 택시 타고 다녀오시라고 말했지만 왠지 내가 번 돈 아끼지 않으면 지훈이네도 부담이 될까봐 괜히 아등바등 버텼네요. 땀이 뻘뻘 흐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결국 장을 다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생선 손질하고 고기 재우고 보쌈 삶고 참 시간이 모자라더군요. 쉬지도 못하고 바삐 움직였어요. 특히 갈비찜이랑 보쌈이야 한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니 잠시라도 한눈 팔면 안 되죠. 고기를 삶고 있는 냄비에 신경 쓰고 불 옆에 서서 온종일 준비하는데
뼈마디가 아파오기 시작하더군요. 온몸은 이미 땀범벅에 녹초가 됐지만 음식이야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버텼어요. 드디어 오후가 되면서 수진이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나서 수진이가 현관을 열어주더니 손님들을 맞으며 집 안을 안내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음식도 다 준비됐고 그저 이 자리에 어른으로서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 주방을 정리하고 현관 쪽으로 나가려는데 그때 수진이가 날 쓱 보며 다가오더군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어머님, 나영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기분이 묘하게 상하더군요. 내가 인사도 못 나가게 하려는 속셈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참기로 하고 나영이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 들어와서 손녀를 달래며 앉아 있는데 수진이가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오더군요. 와, 여기 진짜 깔끔하다. 내가 다 하는 거야? 친구들의 칭찬에 수진이 웃으며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 이 집에는 우리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어른이시긴 한데, 나영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셔서 좀 편하죠. 덕분에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속이 울컥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어른? 아니, 내가 이 집안일을 도우러 들어온 사람이었나? 마치 낯선 사람처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소개된 게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러웠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수진이는 친구들 앞에서 나를 부리는 사람처럼 여겼구나 싶더군요. 그래도 나영이 앞이라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저 쓸쓸하게 앉아만 있었어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나영이가 잠이 들더군요. 이왕 손님들도 집에 모였으니 간단하게 인사라도 할까 싶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이 친구들 몇 명이 나를 보더니 반갑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줌마,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아줌마. 이 말에 나는 또 한 번 머리가 띵하더군요. 아줌마라니 내가 지훈이 엄마인데 이런 모욕을 받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까 싶었어요. 그제야 수진이가 친구들 앞에서 날 그렇게 낮춰 소개한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들은 내가 수진이가 부려먹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저 아줌마라고 부를 만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는 버티기 힘들었어요. 마침 그때 일이 있다고 중간에 온다던 지훈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지훈이는 수진이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금방 분위기에 녹아들었어요. 집안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다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지훈이도 기분이 좋은지 들떠서 친구들과 어울리더군요. 고생하며 차린 음식을 보면서 웃는 얼굴로 이런저런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니 내 노고는 모른 채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내내 방에 틀어박혀서 분을 삭히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나간 것 같길래 이제야 안방에서 나왔죠. 지훈이와 수진이가 친구들을 배웅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한숨 돌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제야 지훈이가 나를 발견하고는 웃으면서 다가오더군요. 엄마, 음식 정말 맛있었어. 친구들이 엄마 손맛이 대단하다고 엄청 칭찬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화가 더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그렇게 기쁘기만 한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기분으로 이 음식을 준비했는지, 또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는지 지훈이는 알기나 할까 싶었죠. 내 얼굴에 담긴 불편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지훈이도 말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게 준비한 건지 내가 짐작이나 하겠니? 아침 일찍부터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장 보러 갔다가 주방에서 꼬박 하루를 보냈어. 허리도 아프고 팔도 저려서 나중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더구나. 지훈이는 그제야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나를 보더니 살짝 당황한 듯한 얼굴로 수진이 쪽을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나는 애써 눌러왔던 말을 더 이어갔죠. 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너 알기나 하니? 아줌마라고 불렀어. 수진이가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더군.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내 엄마가 고작 그렇게밖에 소개될 만한 사람이었니? 내가 그렇게 말하자 지훈이도 상황을 눈치챈 건지 어두운 얼굴로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여보, 엄마를 그렇게 소개했어? 대체 무슨 생각이야? 수진이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금방 웃어넘기려는 듯 답하더군요. 아니, 여보, 그냥 친구들한테 쉽게 얘기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어머님이 평소 우리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지훈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가 한숨을 쉬며 다시 수진이에게 따졌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를 도우미처럼 소개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친구들한테 체면 세우려다가 엄마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으면 어떻게 해? 하지만 수진이는 지훈이마저 자신을 나무라자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대꾸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제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가볍게 말한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다들 음식 맛있다고 칭찬도 했는데 좋게 좋게 넘어가 주시면 다 좋잖아요.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누르고 있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었어요. 수진아, 있어 보이고 싶었던 거라면 더더욱 제대로 소개를 했어야지. 내가 너 체면을 위해 이 집에 들어온 줄 아니? 나영이를 돌보고 도우러 들어온 내가 고작 친구들 앞에서 도우미로 불려야만 했던 거니? 수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전히 무심하게 웃더군요. 어머님, 그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집일 도와주시고 나영이 봐주시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실 필요 없어요. 수진이의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더 뜨거워졌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 하찮은 존재처럼 무시당하면서 이렇게까지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죠. 좋아. 그럼 앞으로는 내가 진짜로 너희 집에 일하러 온 사람처럼 살겠어. 너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내 도움은 여기서 끝이야. 나영이 돌보는 일도 집안일도 더는 내 손으로 하지 않겠어. 지훈이는 내 결심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는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난처해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이제 더는 내 마음을 물릴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존심을 짓밟힌 채로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쌓이고 쌓인 서러움이 너무 커져서 가슴이 답답하고 더 이상 이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게 밤이 지나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만 깊어졌죠.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자식 키우고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나는 내 자존심을, 내 목소리를 너무 묻어두고 살았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걸 보람으로 삼으며 살아온 세월이지만 그 과정에서 내 목소리가 자꾸 작아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일은 정말 참을 수 없었죠. 친구들 앞에서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 소개된 것도 서러운데 그것에 대해 미안함이나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과민 반응이라며 내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진이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눈꺼풀은 무거운데도 다시 잠들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괴로웠어요. 나는 무릎을 세우고 침대에 앉아 스스로 결심했죠.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요.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키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심을 굳히고 나니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정리되었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평소처럼 나영이를 돌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대신 씻고 단정히 옷을 차려입었죠. 가방을 챙기고 방을 나섰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오늘은 어떤 핑계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식탁에 나가보니 지훈이와 수진이가 아침을 먹고 있더군요. 두 사람도 어제의 일이 마음에 남았는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나를 바라봤어요.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어제 일 때문에 마음 상하셨다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수진이도 진심이 아니었을 거야. 그저 친구들 앞에서 편하게 말하려다 그렇게 된 거라고 하니까.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말을 끊었어요. 지훈아, 이제 그만해라. 너도 알겠지만 엄마가 어제 정말 많이 실망했단다. 그저 너희 말을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동안 너희와 함께 산다고 해서 내가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겠니? 오히려 부려먹힐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지훈이의 눈빛에 미안함이 서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이는 그 곤란한 상황에서 애써 미소를 지으려 하더군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마음 쓰실 건 없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친구들한테 어머님 자랑하고 싶어서 편하게 얘기하다 그랬다니까요. 다들 어머님 음식 좋아하고 감사하게 여기던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수진이의 말에 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반응을 과민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이대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도 이제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고 싶다. 이 집에서 당연히 하듯 집안일을 맡아가며 사는 건 여기까지다. 나도 더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 생각이 없다. 지훈이는 당황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수진이 역시 내 단호한 결심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죠. 지훈이는 곧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가볍게 뿌리쳤어요. 지훈아, 어제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전혀 모른 채 얼마나 즐겁게 웃고 있었는지 기억나니? 내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나도 너희를 위해 들어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지훈이는 내 단호한 태도에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무언가 변명하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제의 결심이 확실해지면서 이 자리를 떠야만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어요. 나 이제 나가 살겠다고 결심했어.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 집에서는 내가 자존심을 지킬 수가 없구나. 앞으로도 너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독립을 선언하자 지훈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정말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냥 함께 살면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나영이도 돌봐주시고 그러면 되잖아. 굳이 나가신다면 우린 정말 지훈아, 나도 처음엔 좋게 생각했어.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고 싶었고, 나영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뻤지. 그런데 그런 내가 도우미처럼 낮춰진다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내가 끝까지 굽히지 않자 지훈이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그제서야 안절부절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본체만체하고 바로 나는 방으로 돌아와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짐들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이 결심이 후회로 바뀌지 않으리란 생각이 들었죠. 밖에서는 지훈이가 수진이를 크게 꾸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조용히 아파트를 알아보고 드디어 지훈이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아담한 집을 구했어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찬 느낌이었어요. 그곳에서 짐을 하나씩 풀어 정리하며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감정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뿌듯해졌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첫날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걸 보니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아무런 간섭 없이 나만의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왔기에 이 조용한 평화가 값지게 느껴졌죠. 가끔 나영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저릿하긴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나 스스로가 더 망가졌을 것 같아요. 이사 후에 지훈이와 수진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다소 어색했지만 차츰 서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안부를 묻는 대화가 이어졌죠. 지훈이는 그 일 이후로 수진이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면서 죄송하다고 많이 혼내고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수진이도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으며 지훈이에게 많이 혼났는지 죄송하다는 말을 제법 진정성 있게 하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상처가 깊었던 만큼 마음이 쉽게 녹지 않았어요. 독립하면서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고 이제는 내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매일 되새겼어요. 앞으로도 가족들과 연락은 이어가겠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면서 내 삶을 살 거예요. 더 이상 희생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나 자신을 우선으로 두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꽤 흘러 요즘은 가끔씩 지훈이나 수진이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은 하고 있지만 손녀 나영이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고민이 깊어지네요. 나영이와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도 내 자존심과 평화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당해놓고 이런 생각하는 저도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영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네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